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5일 무진 세번째 기사 1464년 명천순 8년 행궁의 대문에 나아가 문과 무과를 방방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5일 무진 네번째 기사 임금이 망현에 거둥하여 제추에게 술을 하사하고 드디어 장자지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5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이 함장의 아들 예조 주하랑 이수남이 상서하여 그 아비의 무죄를 말하고 또 이르기를 황효원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지피를 왕세자에게 헌상하였습니다 하니 어스로 이르기를 황효원의 일은 입법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니 어찌 이것과 견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아뢰기를 이 함장이 승복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또 어스로 이르기를 어찌 정상이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를 고신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5일 무진 여섯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사하여 이르기를 변포, 오웅 등이 잡은 도적이 심이 많은데 만약 일일이 처형하면 옥석을 함께 태울 염려가 있으니 마땅히 자세히 추구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6일 기사 첫번째 기사 광덕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문과와 무과로 하여금 호종하게 하고 사장에 이르러 제추에게 술을 하사하고 돌아올 때 문과 무과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7일 경우 첫번째 기사 문과와 무과를 불러서 전지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비록 3일 동안 육아하는 것이나 여기는 서울이 아니어서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제 억 앞에서 선도하게 한 것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라 하고 이어 술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7일 경우 두번째 기사 처음에 직산현의 백성 배익생의 아내가 집북쪽에서 기아를 얻어서 길렀는데 집에 처녀가 있고 기아를 거두어 기르면 악명을 받을 혐의가 있으므로 드디어 관에 고하고 이웃집을 수색하여 징험할 것을 청하였다. 이웃에 조이라는 여자가 있어 두 딸을 두었는데 이르기를 은비 실금이라 하였다. 배익생의 아내가 바로 그 집에 이르니 실금이 혼자 있었다. 그 형이 있는 곳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배를 짠다고 하고 숨어서 나오지 아니하므로 마음에 자못 의심스러웠다. 이때 이르러 양가가 어가 앞에 나와서 상언함으로 의금부에 명하여 은비 등을 잡아서 국문하게 하고 아우러 현감 우수로의 변송하지 못한 죄를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7일 경우 세번째 기사 이산현감 전세적 언진현감 이운석을 방면하고 태 50대를 속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7일 경우 네번째 기사 우의정 황수신으로 하여금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등극을 취하게 하였는데 그 표문에 이르기를 천우가 크게 도모하고 영서가 잘 개성되어 즉시 용의에 올라 대명이 유신되니 경사가 종묘에 이어지고 기쁨이 환호에 넘칩니다. 생각하건대 오직 폐하께서는 총명 예지하시고 강건 수정하시어 일찍이 하계의 구가를 가져왔고 삼령이 협순하여 크게 당뇨의 역수를 이었습니다. 발표가 기쁨을 같이하여 운수는 바야흐로 중해를 어루만지고 복은 더욱 본건보다 높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인품으로 융성한 시대를 만나 몸이 제잠에 체류하여 등극하는 날 반열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나 정은 본골로 달리고 정승은 공신에 변화되합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한 분이 등극하시어 하늘의 마음을 잘 받으시니 사해가 골고루 기뻐하여 모두 다 박물을 헌상하므로 삼가 황세저포 20빌 백세저포 50빌 흑세마포 100빌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자체하석 20장 인삼 100건 벽비 20장 잡생마 30회를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은 벽지에서 생산된 것이요
양공이 제조한 것이 아니니 어찌 내 땅의 진범에 충당하겠습니까마는 오로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신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황태의 예물은 홍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20일, 황하석 10장, 만하석 10장, 잡지하석 10장이었다. 영서는 좋은 후계자이다. 용언은 제위이며 환후는 천자가 다스리는 영토 전체를 말한다. 공시는 사방의 백성이 천자의 덕에 귀복함을 말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8일 심리 첫번째 기사. 이수남이 제차 상서하여 아비의 정상이 없음을 하소연함으로 임금이 홍윤선 정식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 함정의 일은 대강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내가 미연에 방지하여 종사와 삼강의 근본을 굳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고 또 고문을 인용 교정한 바가 많았으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보방하게 하고 의원을 정하여 치료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8일 심리 두번째 기사. 그가가 온정을 출발하여 저녁에 직산현 홍경원 앞들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9일 임신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9일 임신 두번째 기사. 내시 이 존명을 파직하도록 명하였는데 신정을 잘못 축조하였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9일 임신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이르기를 이제 병조에서 군사를 초정함에 있어 일찍이 개품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승정원이 채차에 의하고 있다. 그 채자는 개문한 뒤에 사용하는 다는 법이 서 있는데 승정원에서 마음대로 시행하니 모두 다 부당한 것이다 하고 그것을 공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9일 임신 네번째 기사. 저녁에 독산원 앞들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0일 개유 첫번째 기사. 먼저 주화상 우상으로 하여금 창계산에서 사냥하게 하고 밤 오고에 동가하였는데 이명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귀성군 이중 보성경 이합 영의정 신숙주 인산군 홍윤성 등이 시비하였다. 해가 뜰 무렵에 중궁이 계속 출발하여 주정소에 이르렀는데 비로 인하여 사냥을 그만두게 하고 저녁에 천천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1일 갑술 첫번째 기사. 의가가 서울로 돌아왔다. 기로 판중주원사 긴말 등이 가요를 올려 이르기를 엎드려 살피건대 주상께서 하늘을 받들고 도를 몸받은 빛나는 문과 아름다운 무로서 전하께서는 500년 만에 한번 세상을 구제할 자지로서 아이고 천일을 하나같이 형둔할 운을 어루만지니 빛은 100번이나 열리어 사방에 근심이 없게 되었네요. 깊이 구중에 계시면서 오히려 일부의 의굴함을 염려하여 자신에서 소관으로 진념하시고 때때로 취계를 들어서 순행하셨네. 농사일을 호남에서 살피시고 드디어 당정에 주필하셨네. 비가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고 감로로 모욕하니 비록 야부일지라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깊은 은혜를 느끼도다. 나아가기는 해와 같고 바라보기는 구름과 같은데 어찌 도성 사람으로 후리를 기다림이 간절하다 하겠습니까? 나녀가 이에 움직이고 용기가 다시 돌아오시니 아름다운 기운은 밤하늘에 퍼지고 산천이 백리에 걸쳐서 빛을 내어 기뻐하는 소리가 땅을 두르고 사녀가 구시를 기울여 기뻐하네. 신등은 강구에서 노인과 어린이들을 거느리고 요와 같은 성대에서 편히 쉬고 있도다. 오래도록 하사하신 구장에 의지하여 깊이 은연을 감사하도다. 봉필의 돌아오심을 들으니 어찌 기쁨을 이기겠습니까 하고 송을 지어 이르기를 황황한 우리 임금덕은 하늘과 같도다. 하늘을 타고 병부를 잡아 우리 대동을 편안하게 하도다. 예를 만두고 악을 지으니 돈은 흡족하고 교환은 높아도다. 요순도 오히려 연한이 독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바로 중춘에 남쪽 땅에 순행하셨네. 상스러운 바람은 따뜻한 기운을 부채질하도다. 희화가 아울러 말을 무니 건곤이 거듭 열리도다. 때를 따라 윤려를 같이하고 곤목이 직분을 다했네. 드디어 영천에 행행하시니 시절은 밝아지고 해는 편안하도다. 신정에서 상스러운 물이 솟아오르고 땅은 보배를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만 지방을 순시하는 것이 어찌 놀고 즐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난녀가 이르는 곳에 그리마다 사람이 넘치도다. 누른빛을 들이우고 흰빛을 실으니 앞과 뒤에서 기뻐 날뛰도다. 모두 우리 임금을 가리켜 그 의지심이 하늘과 같도다 하도다. 한 번 놀고 한 번 즐겨 우리 백성의 소망을 위로하셨네. 생각한데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두 번째 우리 지방에 오시어 언총이 피부에 배었으니 이 세상 다 하도록 감히 잊을성가. 어찌 오늘 뜻하였으리요. 다시 용안 배울 줄을. 전후의 임금이 똑같으시어 어린 우리들을 생각하기 어렵네. 우리들이 성은을 생각하니 장차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다만 만수를 비우니 동국을 길이 보유하소서. 남쪽 백성의 기쁨이여 성사람의 바람입니다. 육룡을 바라보고 어느 날에 돌아올 것인가. 달마다 기다리고 다시 기다리니 법가가 돌아오신다 하네. 기쁨은 거리에 넘치고 빛은 산처럼 움직였도다. 식토하는 짐승들도 어찌 즐겁지 않다고 하리요. 더구나 이 신하의 무리는 구류와 같은 남은 백성으로 성성도 견도에 힘입어 성세에 잘 지내고 있네. 이제 성사를 만났으니 다시 어두운 눈을 닫고 보세. 오색 구름은 지척에 있는데 임금이 술에 우르러 보며 애우라지 긴 노래를 올리고 화봉 삼축을 드립니다. 상전백가가 여러 번 변하더라도 성수는 유구하시어 천년만년 이 백성의 부모 되어 주소서 하였다. 중궁에게 가요를 올려 이르기를 어헌의 용어를 따라 순행하시니 호남 사람이 모두 곤원의 덕을 우러러 보았네. 학발이 구장을 짓고 줄지어 서서 길가에 공경하게 원륜이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도다 하여 송을 지어 이르기를 봉련이 순행하니 적불이 따라서 양궁이 만능과 기쁨을 함께 하도다. 전기는 따뜻한 날씨에 천운에 빛나고 초목에는 봄이 깊어 우로가 맺혔도다. 상수는 영천에 피어올라 빛남을 내려주니 티끌은 거둠길에 맑아 상스러운 바람을 떨치도다. 어찌 태악이 우르러 배웃기를 기대하였겠습니까만 만세를 세 번 부르니 다시금 오래 사소서 하였다. 성균생은 방안석 등이 가요를 지어 올려 이르기를 주상승천제도 열문 영무전하께서 천하를 얻어주게 하시어 정리하고 다스리기를 도모하시니 조정이 평화롭게 다스려지고 나라안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백성이 활락하게 잘 지내고 환가도 보호할 것이 없는데 오히려 천리의 먼 곳을 염려하시고 항상 사방의 식견이 막혀 있으므로 이에 순수의 고전을 상고하여 드디어 심해의 의례를 계획하셨도다. 중춘에 서울을 떠나 남방에 행행하시니 구름은 거치어 이장이 아름답고 양료도 가지런히 빛이 나네. 늙은이를 위로하고 선비를 뽑으시어 성한 예를 갖추어 거행하여 은총을 넓고 깊게 베푸니 아이 어른이 즐거워하고 동리전야가 기뻐하네. 비록 천일의 빛이 머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도승사람이 연저하니 어찌 운예를 오래 바라보리요. 법가를 돌이켜서 드디어 서울에 이르니 기뻐하는 소리가 신린에 넘치고 즐거운 기운이 선글에 오르도다. 신등은 주나라 교화의 덕을 잇고 우상에 제학하니 성미를 가송함은 곧 우리의 직분이로다. 어찌 감히 옹졸한 말로서 드리는 바이오리까 하고 송사를 지어 이르기를 거룩한 우리 임금 득이 커서 하늘과 같으니 교화가 융성하고 다스림이 협조하여 사방이 편안하도다. 이미 만족하지 않고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가깝고 먼 곳이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니 오히려 부족함을 염려하시어 이에 남쪽 지방을 돌아보시니 용기가 출발하자 만물이 봄을 맞는 것 같도다. 덕을 펴고 이를 가르치면서 지방을 살피고 백성을 돌아보며 온천의 주필하니 깨끗함이 날로 새롭도다. 때에는 신유가 용소 숨쳐 특별한 상처가 때마침 나타나니 크게 천위를 열어 영제를 망라하고 기사를 보빙하였네. 노인을 존문하고 고독에게 은혜를 베푸니 나녀가 이르는 곳마다 넓은 은택이 골고루 퍼지르도다. 우리 임금의 이번 거둥은 안일도 유락도 아니며 백성의 봉가리를 살펴뒀고 편안하게 함이로다. 달려가서 서로 경하할세. 사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취하를 우러러보고 북돋치며 노래도 하네. 부모가 심히 가까이 계시니 그 즐거움이 어떠하리. 겨우 수순을 지나 법가가 되돌아오셨다다. 도민의 즐거움은 거리에 넘쳐있고 신들의 광비는 즐거움이 빈궁에 있도다. 삼가 길가에서 맞이하여 가송을 이어 올립니다 하였다. 중궁에게 가요를 올려 이르기를 엎드려 보건대 주상천하
주상 성천 채도 열무 영무 전하께서는 보록에 당하셨고 중궁 자승 왕비 전하께서는 신헌을 잘 도우시어 그 발금이 일월과 같고 경가의 운을 빛나게 열었으며 건곤의 덕을 합하여 생승을 공을 길이 이루었으니 오히려 일부의 향후를 염려하여 남방을 향하여 순수하셨네. 풍속을 보고 수령의 직분을 상고하시어 덕을 펴고 은혜를 베푸시니 환승이 만백성에게 일어나고 기쁜 기운은 천리에 퍼졌도다. 높은 거둥이 이미 거행되시니 많은 칭송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온천에 잠깐 머무르시다가 법가가 돌아오신다고 하니 사녀들은 속고의 먼지를 바라보고 대소인민은 가뭄의 문지개를 바라보듯 하네. 산은 실희를 부르고 거리에는 인파가 넘쳐나네. 신등은 다 관간으로서 함부로 대팽을 허비하고 현관에서 유학하고 있으므로 감히 성미를 찬양하는 노래를 올리도다 하고 송에 이르기를 비너도다 우리 임금 용의 나라 하늘에 오르는 듯하고 우리 왕을 생각하니 고누가 하늘의 배필 되셨도다. 모든 서민을 적자같이 보살피니 덕이 넓고 흡족히 퍼졌으니 자신의 다스림이라 아느시도다. 이 봄에 남쪽으로 행행하여 백성을 돌아보고 지방을 살피니 적불이 뒤를 따라 풍화가 더욱 빛나도다. 늙은이를 조문하고 고독을 위로하며 탕천에 주필하니 그나큰 복을 맞이하는도다. 남쪽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다투어 축하를 올리니 우리 임금 우리 왕후 실로 우리 부모일세. 부모가 가까이 계시니 은총이 우로처럼 깊고 나냐가 이르는 곳마다 노래가 길을 메우도다. 또 도성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시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겨우 수노를 계시다가 요가가 이에 돌아오도다. 바람은 고운 구름으로 바뀌어 선장은 높고도 높도다. 도성이 사람이 용약하니 거리마다 사람이 넘치고 환성은 땅을 움직이고 기쁜 기운은 하늘에 떠 있도다. 신등의 관가는 즐겁게 빈궁에 있으면서 삼가 길가에 나와 맞이하여 가요를 올립니다 하였다. 창기등이 가요를 올려 이르기를 엎드려 육룡이 황도에 나는 것을 보니 쥐하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쌍봉이 하늘을 향하여 요함을 태양 아래 올리고 생환과 노래는 다투어 연주되고 비단빛가루는 어지럽게 휘날리도다. 공손히 생각하는데 주상 승천 제도 열무 영무 전하께서는 요 임금의 문명한 때를 와갖고 탕 임금이 용지를 이으셨네. 사역이 날로 편안하고 구설을 때때로 노래하도다. 요계의 우관이 춤추고 우회의 옥백을 아래도다. 복분을 누가 그 남긴 뜻을 걱정할 것이리요. 문을 열어 오히려 멀리 보고 들을 수 있으리라. 아름다운 행동은 배강에서 작고 골전은 천지에 될 것이로다. 우하게 순수하고 주방에 출행하시니 중춘의 가신을 택하여 법가가 드디어 남쪽에 행행하셨네. 해와 달이 함께 비추어 전리의 휴척이 환하게 되고 만정이 기뻐하여 그 애의 계역도 고르게 하였네. 인풍이 크게 뻗어나고 해로가 널리 젖었도다. 정이 어찌 미미하다고 하여 통하지 않을 것이며 못이 어찌 숨었다고 하여 찾지 않으리까. 어가가 잠깐 당정에 머무르시니 상서가 신천에서 응하였네. 하늘이 이미 도우시는데 땅이 어찌 보배를 아끼리. 난민의 농사를 살피는 뜻은 비록 이미 위로되었다 하더라도 도성 사람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바람은 또한 가히 구휼해야 할 것이로다. 우사가 갑자기 늙은들의 비를 부리고 풍백이 잠깐 유진을 맑게 하였네. 빨리 돌아오시게 되자 선장이 교전에서 빛나니 어찌 기쁘지 않다고 하리요. 화기가 천지에 넘치니 화악이 더욱 높아지고 신도가 다시금 빛나도다. 첩등이 멀리 봉도를 떠나서 외람되게 이원의 적을 두어 나아가기는 해와 같고 바라기는 구름과 같은데 헌연히 난로의 이리함을 맞이하여 높이는 하늘과 짝하고 두텁기는 땅과 짝하여 거북의 영장을 향유하기를 원하며 감히 가사를 엮어서 삼가 찬미하나이다 하고 살을 지어 이르기를 옥련이 2월의 하늘에 남순하시니 혼풍이 집에 불어와 상스러운 연기가 피어오르도다. 용기의 그림자가 움직이니 은나라 수레가 돌아오고 본관의 소리가 더디니 순임금의 검고와 합하도다. 복숭아는 천원에 맺어져 신선의 이슬에 젖어있고 산은 만세를 불러 채색구름이 연했도다. 이온에서 항상 소광의 아름다움을 짊어지고 자라의 기쁨이 오히려 학수로 연장되기를 빕니다 하였다. 중궁에서 가요를 올려 이르기를 엎드려 보건대 삼촌이 길상을 고하자 건어를 따라 순행하시니 만백성이 모두 다 기뻐하다다. 고논의 후환덕을 우러러보고 취하를 펄럭이며 돌아오시니 신선과 같이 공손히 맞이하도다.
공손히 생각하니 중궁자성 왕비 전하께서는 성품이 깊고 온화하시어 몸소 자비심이 깊고 검약함을 행하시니 공은 실로 해를 붙드는 것보다도 높고 덕은 진실로 하늘을 비유하는 것보다 뚜렷하네. 가만히 영유를 도우시어 이 남의 풍화를 열으시고 드디어 법가를 함께 하시고 일방의 충경을 살피시니 의 화가 멀리 흘러 기뻐하는 소리가 다투어 일어나 물 끓듯 하도다. 비록 남쪽 백성들이 양료를 기쁘게 배웠다 하더라도 도성 사람들이 기다리기 수순이었네. 예정이 잠시 온천에 머무르시다가 난녀가 이에 서울로 돌아오시니 산천이 기뻐하고 1월이 빛을 더하도다. 첩등이 자치를 이원에 욕되게 하여 정성을 개에게 걸고 부모가 가까이 오심을 기뻐하여 혹은 북치고 혹은 노래하면서 숭악의 환호를 본받아 춤추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감히 무딘 말을 엮어서 속미하도다. 날은 길고 풍경은 아름다운데 시절은 화평하고 경상은 한가하도다. 요지에 목욕 마치고 육비에 돌아오니 아름다운 기운은 교회에 피어오르도다. 연로에는 노래와 풍악이 오르고 도성문에는 비단 깃발이 눈부시도다. 오색구름 사이에서 내려오는데 원컨대 남산과 같이 장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황궁하인데 도성에 머물러 있던 백관들이 할애를 행하고 반사하였다. 교지에 이르기를 순수라는 것은 제왕의 성사요 상설한 지덕의 형향이다. 내가 부득한 몸으로 외람되게 영도를 받았고 자민의 정사를 아직 베풀지 못하였는데 연풍의 경사를 여러 번 얻었으니 스스로 미덥지 아니하여 다만 공손히 삼가함을 더할 따름이다. 복천에 이르기 전일에는 속리산에서 방광하였고 행궁에 나아갈 때는 사리분신이 있었고 신천이 솟아올랐으니 이는 실로 예천이다. 온 세상이 경사를 같이하고 멀고 가까운 곳이 다 함께 칭송하니 마땅히 천휴를 넓히어 백성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겠다. 이달 21일 새벽 이전부터 대역을 모반한 자 반역을 도모한 자,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죽이려고 도모한 자, 처첩으로 지아비를 죽이려고 도모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도모한 자, 고의로 살인을 도모한 자, 고독 연매한 자, 다만 굴령을 범한 자와 강도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고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소하는 자는 그 죄로 죄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모두 알도록 하라 하였다. 구루는 곱추를 말하고 견도는 교화이며 어허는 제후의 부인이 타는 수레를 말한다. 연전은 머리를 길게 빼고 발돋움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광비는 진치의 기상이 풍부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성균관 유생을 지칭하는 말이다. 속건은 임금이 거둥 때 시종하는 수레이다. 실기는 대단히 깊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다. 광가는 성균관 유생을 애칭하는 말인데 일종의 광동이라고도 하였다. 대팽은 성대한 잔치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성균관 유생이 양양구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고 공부하는 때문에 하는 말이다. 구서는 구공이 순서 있게 잘 다스려지는 것을 말한다. 구공은 백성 생활의 근본이 되는 수, 화, 목, 금, 토와 곡물의 육부를 잘 다스리고 정덕, 후덕, 후생, 이용의 세 가지 일을 정비하는 천자의 9가지 선정을 말한다. 기애는 노인이고 개역은 기쁨과 즐거움이고 교전은 도시 가까운 시골 마을을 말한다. 화악은 빛나는 맷불이고 난로는 임금의 수레에 달린 방울이다. 이리는 구슬이 달린 모양을 말한다. 예정은 무지개의 깃발 즉 왕비의 수레를 말한다. 계액은 노래하는 것이다. 숭악의 환호는 한나라 무제가 숭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다. 그곳에서 만세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곳에서 나온 말이다. 백성들이 임금을 찬양하여 만세를 부르며 즐거움을 말한다.
방광은 불교에서 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리분신은 부처의 사리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제도의 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이르기를 송지 등이 몰래 인신을 주주하여 공사 노비 2천여 구를 선두 안에 거짓 기록하였으므로 일이 발각되어 가두었는데 죄가 강도와 같으므로 대사를 내렸어도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도내에 만일 이러한 무리의 죄수가 있거든 죄명은 비록 다르더라도 일의 정상이 무거운 자와 죄는 비록 용서할 만하더라도 물건을 거두어 들인 자는 다 놓아 보내지 말고 분간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이르기를 순행할 때의 어가 앞에 상은 한자를 다 받아들이고 금하지 아니한 것은 민정을 통하게 한 까닭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감사에게 맡기는 것은 진실로 미편하니 경중에서 들을 줄 만한 것은 모름지기 급히 판결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지하여 이르기를 백성이 어가 앞에서 하소연하는 까닭은 대개 그 도에서 뜻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다. 만일 이것을 또 감사에게 옮기면 양식을 길에서 소비하여 그 괴로움이 도리어 더하여 민망한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아니다 하였다. 당시 어가 앞에서 상언하는 것이 거의 수천에 이르렀는데 유사들이 재결을 거리하여 모두 감사에게 행위하고자 함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은 것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함께도 도우절제사 강순이 치게 하기를 본도에는 서적이 적으니 각진의 군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함으로 청건대 병료, 병서, 진서, 병장설, 백장전, 통감을 나눠주어 그들로 하여금 항상 익히게 하여 병가의 계략을 알게 하소서.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나눠줄 수요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참을 받고 들어와 사정전에 나아가 종친 제상, 제장, 승지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미 멀리 순행하고 돌아왔으니 경등은 차례로 술을 올리라 하고 이어 서로 조용하게 담론하였다. 인선군 홍윤성을 겸 판해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강릉전에 나아가니 의정부 6조에서 풍정을 올렸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예조 병조에 전지하여 이르기를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은 신숙주 구치관의 지위를 받아서 미리 익히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처음에 변포 오응의 이 길을 나누어 여러 고을에 순행하여 같은 날에 습진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수령에게 면류하여 같은 날 도적을 잡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옥에 걸린 자가 많았다. 이때 이르러 호조참이 긴 피를 찰리사로 삼아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영순군 이부에게 명하여 영의정 신숙주 좌참찬 출항 도승지 노사신에게 선지하여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깊은 궁궐의 가운데에서 나서 부인의 손에서 자란다라고 했는데 세자를 교양하는 데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세자의 나이 이미 들었고 내가 가르칠 만한 것도 또한 다 하였다. 다만 궁중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 모두 부시의 무리들이므로 기거하는 것이 심히 드물고 걸음 걷는 것을 익히지 못하니 어찌 기부의 모임과 근해의 묶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는가. 주공이 말하기를 먼저 곡식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라 하였고 공자가 이르기를 사랑한다고 하여 수고롭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충성한다고 하여 가르치지 아니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내가 대군청 북쪽에 한 채의 집을 지어 세자로 하여금 여기에 나가 있게 하여 항상 사인과 서로 만나게 하여 밖의 일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성상의 교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기부는 살이고 근해는 근육과 뼈를 말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평안도 관찰사 김경광 도절제사 양정에게 치서하여 이르기를 칭파우를
내지에 옮겨 후히 공개하여 존무하고 만약 고납합이 다시 오거든 말하기를 칭파오는 이미 완경에 이르렀는데 아직 조정에서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모르겠다라고 하여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본 다음 종지를 불러서 입시하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대사원 서거정이 본부의 공사를 아뢰니 임금이 이를 간납하고 전지하여 이르기를 근래에 사원부에 별다른 인물이 없었는데 경이 개진한 바는 진시로 시무에 합당하다 하고 이날 수를 올리게 하였다. 사간 신승선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사람은 계명하니 가서 한 서적을 강할 만하다 하고 곧 기문왕 세자편의 첫 강을 강하게 하였는데 때마침 왕세자가 이르러 어탑에 쉬자 하였다. 임금이 세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는데 신승선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므로 예문 검열 이경동을 불러서 대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사연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종부시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익간대군 이방의 여인 증손 화림군 200규의 적자 이금산과 첩자 이금손이 나이 15세에 찼으므로 예에 의하여 관직을 제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친의 수직은 대군의 증손에 이르러 그치는 것인데 이제 이금산 등은 이미 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시친이니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른 유복친의 예에 의하라 하였다. 시친은 유복친의 하나인데 시마친으로 오복 중에서 시마의 복에 따라서 인정하는 친족 즉 종증조, 삼종형제, 종증손, 중현손을 가리킨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일어나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내시 안충언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니 이품 이상의 제추들이 입시하였다. 중극징이 성주목사 김자행의 탐호를 하고 불법한 일을 사헌부에 고소하니 사헌부에서 조사하기를 청하였다. 명하여 극징을 불러서 홍윤선 서거정으로 하여금 그 정상을 hil문하게 하니 극징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상주에 노비를 소송하였더니 김자행의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여 만이 원하던 바와 같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한 것입니다 했다. 전지하기를 너희 소송한 사건이 다른 사람이 일이고 너 자신에게 간절한 것이 아니다. 너가 만약 그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원망한다면 마땅히 오개를 고쳐서 바로잡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 즉시 명하여 쫓아내게 하였다. 임금이 서거정에게 이르기를 내가 공신을 대우하는 것이 하나의 고조원은 어떠한가 하니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옳으십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신하들에게 대하여 마땅히 엄하야 할 때 엄하시고 마땅히 온화해야 할 때 온화하십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엄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인하여 웃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중추원사 윤사은 화산군 관반 형조참판 이사가 선두 안을 위조한 사람을 공문할 때 장신을 지나치게 하여 두 사람이 죽기에 이르렀다. 대사원 서거정이 1인만 죽었다고 아뢰었으니 그것도 공문에 하여서 아뢰어라 하고 드디어 조화성기 윤천에게 명하기를 재상을 오래도록 감옥에 가두어 놓을 수 없으니 너가 가서 속히 다스리라 하였다. 장신은 장형을 때려서 신문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도제자사 한 명에가 만보절제사 혼귀해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올영합 이두리 이옥시합 등이 와서 고하기를 전자의 절제사가 우리 형 고납합에게 이르기를 조삼파가 왕년에 변경을 침범하여 창탈하여 간 사람과 가축을 우리나라에
버려두고 묻지 않은 지가 여러 해인데 조삼파가 일찍이 죄를 뉘우치는 뜻이 없었다. 지금 군사를 징발하여 고나파파 그 아비 이만주를 토벌하고자 하는데 조삼파가 난거구 등을 보거든 이러한 뜻을 자세히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변장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아마 왕명이 아닐까 한다. 만약 정말 왕명을 받들게 된다면 나도 또한 신민인데 어찌 왕명을 거역하겠는가. 또 왕년에 창탈하여 온 사람과 말은 마땅히 쇠안하고 기순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가거든 절제사의 뜻을 잘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고나파비 병 때문에 몸소 올 수가 없어서 나들어 와서 고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조삼파가 비록 사람과 말을 쇠안하겠다고 말하는데도 또 군사를 징발하여 와서 치겠습니까? 고 하므로 홍기해가 대답하기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종사관 박휘, 최경지 등이 글로써 통기하기를 이두리가 말하기를 조삼파 등이 성심으로 기순하고 사로잡아 갔던 인물들을 돌려보내고자 하여 나로 하여금 진고하게 하였으므로 왔습니다고 함으로 대답하기를 이것은 너희 형에게서 나온 말인데 우리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니다. 그가 오든 말든 너가 알아서 스스로 할 일이다고 하니 이두리가 말하기를 그는 다른 마음이었고 한결같이 기순하려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두리가 또 통사에게 민상덕에게 사적으로 묻기를 새로 만든 배가 강가에 많이 정박하였는데 무슨 일인가고 하므로 민상덕이 대답하기를 강가를 건너가서 나무를 채취하는 데 쓸 것이다고 하니 이두리가 말하기를 너가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본디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 한명회가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이것은 반드시 우리 편이 입공할지의 허실을 엿보려고 그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배를 독려하여 돌아가 정박하고 군사들을 더욱 뽑아서 만포를 방어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서로 답하기를 이미 입공할 계획이 있었으니 끝내 중지할 이유가 없다. 선책이 많이 정박하여 갑옷을 보살피면서 병사를 쉬게 하되 스스로 힘을 화보하지 말고 속하게 결전하려 하지도 말고 병기를 정련하면서 나의 정하는 명을 기다리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4월 3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임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남용하는 자는 건반인 윤사원, 이선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거정이 말하기를 한 사람만 치사하였다는 썰은 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도승기 노사신이 인하여 아뢰기를 서거정이 입시하였을 때 신도 그 옆에 있었는데 서거정이 진정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비록 서거정이 발설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러나 서거정이 헌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대신에 남용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태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으니 옳았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국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3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승인이 비록 큰 죄를 지더라도 다만 붙잡았다가 보수하였을 뿐이요 수금할 수가 없었다. 이때 승인이 비록 큰 죄를 짓고도 그의 대개가 도망하여 죄를 면하고 주현에서 구속할 수가 없었으므로 평민들이 그들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였었다. 심지어 간활한 무리들이 불법한 짓을 하고자 해 머리를 모두 깎고 나쁜 짓을 거리낌없이 자행하였었다. 그때 평안도의 승인이 무리를 지어 소란을 피우고 관의 무기를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효령대군 이보가 이를 엄벌하여 중지시키도록 청하였다. 어차를 의정부에 내리기를 승인으로서 사람이나 우마를 살해한 증거가 나타난 자, 작물의 증거가 나타난 자, 처자를 거느린 증거가 나타난 자, 간통하는 현장에서 체포된 자는 먼저 가두고 계문한 다음에 죄를 주라 하였다. 이 명령이 내려지자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승인이 오랜 인습에 젖어서 그 형세가 오히려 심해지니 주현에서 겁을 내어 능히 교지를 준봉할 수가 없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3일 을요 세 번째 기사 명하여 권반을 파직하고 서거정을 좌천시키고 윤사원 이서를 추방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3일 을요 네 번째 기사 김종순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선형을 한승부 윤으로 서거정을 중추원 부사로 심선을 예조 참의로 이하성을 공조 참의로 조변안을 섬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 7월 33일 세조 10년 4월 4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존재하기를 두세 사람의 대신들이 공연히 남용하여 두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렀는데 헌부에서 당연히 거론하여 탄핵해야 마땅한데도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않으니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미처 조사 거론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의심되기 때문에 단지 장관만 자천시키고 그 나머지는 불문에 붙이겠다. 그러나 나의 뜻을 사헌부에 전하라 하였다. 세조 33년 세조 10년 4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서 조청을 받고 들어가서 사정전에 나아가 왕세자와 이명대구 니구 봉원부원구 정창성 영의정 신숙주 주하이정 구치관 형조판서 김질 병조판서 윤자원 승지와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신숙주 정창성 홍윤성으로 하여금 술병을 받들고 따르게 하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바로 상상사호이다 하였다. 세조 7월 30일 세조 10년 4월 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금으로는 전지나 유지서장을 내려서 추회 공문하는 사건은 무정을 따지지 말고 매 계절 마지막에 사유를 갖춰 아뢰어라 하였다. 유지서장은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작성한 일반 서장이다. 무정은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 잡송의 청리를 하지 않는 일이다. 춘분에서 추분까지 6개월 동안이다. 세조 7월 33일 세조 10년 4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어서로서 서연에 전지하기를 세자가 서연에서 공부할 때 다만 주위에서 진독만을 할 뿐이지 세자로 하여금 진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세자의 학문을 크게 진보하여 의리에 밝게 통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진독은 임금이나 왕세자가 공부할 때 주위의 신하들이 그를 읽어주던 일을 말한다. 세조 7월 33일 세조 10년 4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호조정랑 영계겸 사복직장 한이에게 명하여 항상 금중위에 있으면서 공사를 출납하게 하였다. 세조 7월 33일 세조 10년 4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일이가 일어나다. 세조 7월 33일 세조 10년 4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강령전에 거동하였다. 공조판서 김수온, 동지중초원사 양승지, 행상욱은 송처관 도승지 노사신 등이 입시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하동부원과 정인지가 아뢰기를 사직 허혼이 노비를 서로 다투는 일로 인하여 신의 집에 와서 밤새도록 당돌하게 굴었는데 신이 몹시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허혼을 의검부에 하옥시키게 하였다. 세조 7월 33일 세조 10년 4월 1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영중초원사 조봉청 안지가 상서하기를 신이 초야의 외로운 몸으로 외람되게 과거에 급제하여 뱃슬길에 오른 다음 사조를 섬겨 관직이 성부의 자리에 이르렀으니 그 은총과 영광이 지극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죄가가 있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갔는데 장차 거기에서 몸을 바치까 하였더니 전하께서 저기 하시던 초기에 신에게 지중초원사를 제수하였다가 얼마 아니 되어 직지를 건너뛰어 검교 찬성의 일품관직에 임명하였습니다. 노씨는 특별히 재생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감격이 골수에 맺혀서 기쁘고 황송스럽기 끝이 없습니다. 신사는 여름에 우거지에서 올라온 지 겨우 며칠 만에 전하께서 신을 불러보고 시고 고인이라고 일컬으시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특별히 판중초원사에 임명하시고 또 어제의 서한을 내려주셨습니다. 천일이 밝게 되돌아와서 이어서 일을 내려주시고 계양군에 명하여 그것을 신의 몸에 입혀주시고 일어나 춤을 추도록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찬연히 크게 웃으시고 인하여 심히 즐거워하다가 날이 저물어 잔치를 파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은총과 영광은 전보다 더 빛나며 후회도 없을 터인데 한며 꿈속에 천상에 올라다가 깨어나 하토에 있는 듯하여 더욱 감격한 마음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난 가을에 특별히 신에게 보국 승록대부 검교 영중초원사에 임명하고 10일 이내에 명하여
검교의 두 글자를 떼어버리고 영중추원사 봉조청으로 고쳐서 제수하게 하고 사품의 과록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해양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그 영광과 정이 분수에 넘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부끄럽게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성산이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할 뿐이요. 어찌 이런 생각을 버릴 때가 있겠습니까? 거기 생각하건대 옛날 사람들도 우리의 종남산을 생각한 자가 있었는데 하물며 노시는 성상의 은혜와 지우를 지나치게 입어 항상 화산의 아래에 있으면서 건걸 가운데 출입하고 천원을 가까이서 받들면서 여러 번 은총의 대우를 받았으니 어찌 연곡하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정이야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또 지난 겨울에 처음으로 바람을 맞아 풍질이 발작하여 병세가 나았다가 더하였다가 무상하더니 지난달에 더욱 악화되어 베개에 엎드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환궁하던 날을 당하여 복령할 수가 없어서 길 왼쪽에 장현이 취하를 바라보고 한가 스스로 머리를 들고 천망하였을 뿐입니다. 신의 천식도 아침 저녁으로 견디기가 어려우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강께서 신의 시책을 면하게 하여 고향에 돌아가도록 내쫓아 본디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거기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의 노병이 날로 위독하고 다리와 무릎이 절름거리고 약하여서 전라도의 본가까지도 말을 타고서 돌아갈 수가 없을 듯합니다. 사사로이 스스로 통념하건대 노중에 들 것을 걸머 메고 갈 사람 약간 명과 초료 죽반을 지급하라는 문자를 담당 관원에게 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복호하여 주신다면 다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전우를 이기지 못하고 부복하여 되지할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안지가 또 상서하여 외손 등에게 벼슬을 주도록 청하니 명하여 이조에 회복하였다. 또 전라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안제의 거처에 연달아 식물을 보내주라 하였다. 그때 안제의 나이가 이미 80여세였다. 처음에 임금이 즉위하자 안지가 와서 배웠는데 임금이 옛 친구로서 그를 대우하니 안지가 창하기를 살아서 성주를 만나니 오히려 늦은 것을 혐의스러워하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 친구를 서로 만나는 데는 시작과 끝이 없다네 하고 시신들에게 명하여 이를 잇따라 창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임금의 은총과 지유가 남보다 달라서 몇 년이 안 되어 관직이 극품에 이르렀다. 이때 이르러 사직하고 또 진정에 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몇 가지 일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안지의 집이 본래 비난하여 그가 고향에 돌아갈 적에 행장이 몇 바리의 짐에 차지도 아니하였고 풍모가 중인에 지나지 않았는데 눈썹이 기다랗고 머리가 하얗게 희었다. 광화문을 지날 때 들끝에서 내려서 궁궐을 향하여 배사하고 통곡하다가 가니 사람들이 모두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안지가 일찍이 권제와 더불어 고려사를 수찬하는데 부실하여 벼슬이 떨어지고 호남 지방을 널리 유람하였는데 사람들이 혹 그를 비난하고 비웃었으나 언짢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시를 잘 지어 간고한 것을 각박하게 처리하지 않고 여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스스로 고은이라 호하였다. 영곡하는 임금이 타는 술의 밑을 말한다. 취하는 임금 행렬의 깃발이다. 세조실록 3상은 세조 10년 4월 1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상임에게 어서로 유시하기를 전선종 판사 수미는 나의 잠재 때부터 구면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화려한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떠난 뒤로 음신이 서로 끊겼다. 지금 들으니 도갑사를 증건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름철 안거와 경천에 자기 스스로 비록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부족한 바가 없을까 생각한다. 나의 옛날 아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개탄이 앞선다. 감사가 나의 뜻을 못받아 수시로 마땅히 연화를 도와주라 하였다. 그때 머리를 깎은 주민 무리들이 겉으로 연화를 한다고 내에 걸고서 민간을 크게 소란시켰는데 심지어 가짜로 중의 모양을 하고서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짓이 없을 정도였으나 공사관에 능히 금지하지 수가 없었다. 수미가
선종 판사가 되어서 상사의 이 폐단을 검증하여 막을 조문을 아뢰니 비록 시행은 되지 않았으나 당시 모두가 그를 칭찬하였다. 얼마 아니 되어 병으로 사양하고 도가사로 돌아가니 승인 가운데 조용히 있는 자라고 이를만 하였다. 연하는 시주를 받는 일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찰장의 세포는 매년 곡식을 바꿔서 이 창이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허훈이 정인지의 집에 뛰어들어서 노자를 때리고 욕하기를 내가 군사를 맡은 선장관으로서 부원군을 어찌 무수하겠냐. 너희 노옹의 직첩과 가산을 장차 나라에 몰수당할 것이다. 고 하였으니 추국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뒤에 허혼에게 장 100대를 때렸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도제자사 한 명에게 종사관 허종을 보내어 아뢰기를 올량아 이두리가 만보에 와서 절제사 홍기해에게 고하기를 아버지 이만주가 조산파에게 사람과 가축을 돌려주고 마음을 고쳐 먹고 귀화하도록 말하였더니 조산파가 소, 내두, 말 두 피를 가지고 우리 형 이고나팝에게 와서 부탁하여 되돌려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홍기회가 대답하기를 조산파가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이 매우 많은데 지금 되돌려온 것은 이와 같이 적고 또 조산파가 어찌하여 스스로 오지 않고 너를 시킨 것인가. 기순하여 하는 여부는 그의 자의에 맡긴다고 하니 이두리가 말하기를 조산파의 마음을 비록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와서 기순하고자 아니한다면 어찌 두 축을 돌려보내겠습니까? 고 하였습니다. 종사관 박희 등이 또 이두리에게 이르기를 너희 형이 조산파에게 순하라는 말을 먼저 하였고 너도 또한 그렇게 말하였는데 조산파가 오지 않으니 기순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채찰사가 반드시 이런 일을 가지고 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 하니 이두리가 말하기를 조산파가 말하기를 인구는 수토의 성질이 달라서 모두 이미 죽었다고 하였는데 그가 스스로 오지 못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여 감히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토는 내가 같이 이야기를 못 해보았으나 그러나 조산파가 만약 온다면 그도 역시 기꺼이 따라올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는 임금이 강령전에 나아가서 영의정 신숙주 우의정구치관 인산군 홍윤성 좌참천 최형 병조판서 윤자운 동지중주원사 양승지와 승지 등을 불러서 평안도의 일을 의논하였다. 허중을 불어들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명하여 가자고 옷과 신발을 내려주었다. 어서로 회유하기를 가장 좋은 방책은 싸움이 없는 것이요 그 다음은 싸워 이기는 것이요 그 다음은 지키는 것인데 모두 먼저 적이 침범하지 못할 형세를 만들고 뒤에 우열을 겨루는 계책이다. 그러므로 군사를 쓰는 방도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적을 헤아리는데 일정한 계책이 없으며 형세에 따라서 변화하여 승리를 미루어 개척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경이 변방을 방어한 뒤로부터는 나는 침식이 항상 편안하며 다시 의논할 만한 일이 없으니 경이 곧 내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시하는 방향이 없지 아니하는 것은 경의 조심을 격려하고 애타는 나의 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분을 참고 노여움을 억누르며 때를 관망하고 기회를 엿보아 왔는데 그 시기가 마침 왔으니 교묘한 형세를 만들고 농간하는 변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지금 이미 오랑캐들로 하여금 공격에 처하게 하여서 적구들이 투항할 수도 없고 몰래 도둑질할 수도 없고 도망하여 숨을 수도 없는데 용납할 만한 곳도 없고 하소연할 만한 데도 없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이 실업하여 집을 떠나면 날로 파멸의 지경으로 치닫고 산곡을 넘고 건너면 기운과 의지가 쇠잔하여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적을 더욱 공격에 몰아붙이는 가장 좋은 계책인 것이다. 가장 좋은 형세에 쓰는 칼날 하나 쓰는 노력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오랑캐를 괴멸시킬 수 있는 때이다. 경험마당에 이러한 뜻을 못받으라. 만약 조산파가 비록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와서 기순한다 하더라도 경은 그의 새로워지겠다는 맹세를 허락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꾸짖고 치유하기를. 너의 죄는 너무 크다. 비록 너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가 진실로 기순한다면 전일에 어찌하여 단지 우마 몇 마리만 돌려보내고 친히 오지 않았는가. 너가 국가에서 너를 죽일까봐 스스로 의심하는데 이것은 국가를 불신하는 너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까닭이다.
너가 국가를 불신하는데 국가에서 기꺼이 너를 신임하겠는가? 너가 일찍이 사로잡아 간 사람과 가축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수목이 분명한데 너가 어찌 계략을 이리저리 쓰면서 국가를 희롱하고자 하는가? 너가 즉시 다 돌려보내지 않고 국가의 의도를 떠보려고 하니 간사함이 심하며 죄악이 더욱 심한데 어찌 너를 가벼이 용서하여 너의 술책 중에 빠지겠는가? 너의 스스로 좋은 계책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라. 위의 항목의 사이를 가지고 저들의 기순하는 때를 틈타서 질책을 더욱 엄하게 하여 오랑캐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군사를 쓰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을 알도록 한다면 가장 좋은 계책으로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을 질책하기를 특별히 엄하게 하되 예와 같이 그들을 대접하여서 국가에서 죽이지 않겠다는 뜻을 알게 한다면 또한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거두는 술책이 될 것이요. 그 대강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번거롭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과 양제는 모두 구군을 연훈이고 정의가 서로 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제로 서로 투합하는 사이인데 오랫동안 변방에서 고생하면서 서리해졌고 눈을 무릅쓰며 겨울철에 초야에 묵고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에 아래 분주함으로 마음이 피로하고 지쳤을 것이나 오로지 충의를 분발하니 백일에 그 충절이 빛나고 귀신이 그 충성을 알 것이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감개가 매우 간절하다. 지금 허정이 돌아가는 인편에 특별히 경들과 김경강에게 채단, 나단 등 각각 한 단씩을 내려주어 전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게 하며 아울러 잔치도 내려주니 한번 절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절이는 철에 따른 옷가지를 말한다. 세조실록 33군 세조 10년 4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한길도 두 번째사 강효문이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알타리 만호 박모도 어친거 등이 와서 고하기를 내가 중국에서 돌아오는데 동창이 나에게 고하기를 내 아우 동충야가 조선에 입조하고자 하니 이번 길에 마땅히 그를 보내야겠다고 하였으며 또 을두 등에게 이르기를 조선에서 군사를 쓴다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쳐서 목베어 남기지 않겠다. 지금 너희들이 헌단을 일으켜서 우리들도 또한 편안히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두리가 이르기를 지난해 조선에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왔는데 우리 동리 사람들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았으나 내가 조선에서 보호하여 보냈다고 하였으며 또 보아토가 이르기를 조선에서 만약 나의 종형 동소로 가모의 아내를 회령으로 돌려보내면 나도 역시 그 아들 이 망을 데리고 가서 완치하여 살겠다고 하였으며 또 조산파가 이르기를 지난번에 숙부 조오거가 조선에 갔다가 주사를 당하였는데 내가 이 때문에 헌단을 일으켰고 감히 기순하지 못하였다. 만약 조오거의 의복과 말을 돌려보내면 기순하여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마침내 화살 하나를 보내 신표를 삼았습니다. 또 아지랑이의 올량합이 포주에 이르기를 조선의 군사가 장차 너희 지경에 들어갈 칠 것이다고 하였으므로 포주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피신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다만 이것뿐인데 그들이 도둑질 할지의 여부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회유하기를 오랑캐가 비록 100가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대연자약하여 더욱 병력을 정비하고 나의 정하는 명령을 기다리라. 동창의 아우가 만약 온다면 그에게 말하기를 전하가 명령하기를 공이 없는 자는 서울로 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니 변장이 감히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 만약 성효를 보인다면 말하기를 공이 없는 자는 서울로 올려 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가 성효를 보이니 마땅히 아뢰어 취지하겠다고 하고 즉시 치기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유자빈을 행사헌지평으로 송휴명을 행불영도 호부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4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창하기를 여러 도의 연에 있는 군현의 소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백성들이 벌목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배를 만드는데 대비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5일 정료 첫 번째 기사 계양군 이정이 병세가 위독하니 임금이 명하여 내불당에서 기도드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5일 정료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 강순이 치게 하기를 신이 야인 박모도 등에게 이르기를 조삼파 보화토가 사람과 가축을 다 돌려보내고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지난날 범한 죄는 반드시 추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대병을 일으켜 진멸시킬 터인데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을 어느 결을에 가리겠는가 고 하고 또 이 뜻을 가지고 이만주 동창에게 통기하였습니다. 다만 동충야가 만약 입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회유하기를 경이 타일은 조삼파 등이 말을 낮추어 유약함을 보이는데 적으로 하여금 그의 경중을 엿보게 하면서 조금 적을 기다리는 체제를 낮추라. 경은 한 명에게 회유한 글을 읽어보고 가볍게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5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양전 도제자사의 개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 여러 도의 양전을 이미 끝마쳤는데 그 여러 여긴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남아도는 땅을 사람들을 모아서 경작시키고 이어서 말을 내도록 하여 역로를 충실하게 하며 만약 그 역의 넘금전으로 써 부족한 것은 이 전지를 가지고 보충하여 지급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넘금전은 초기에 지방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이다. 지방관청의 장관에게 판공비를 준 아록전과 지방관청의 소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수전 등이 있었다.